그런데 낙상 사고가 어느 정도 크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도 다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청 한의원 수원점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낙상 사고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낙상 사고라 함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모든 손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낙상의 정도에 따라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하셔야 합니다. 겨울철에 낙상 사고가 잘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날씨가 추워지면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반사신경의 어떤 문제로 평소에는 대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 미처 대처되지 못하면서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옷을 두껍게 입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손을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외투 주머니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넘어질 경우에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세 번째 이유는 길이 미끄러워서입니다. 얼음 위에 이제 눈이 쌓여 있거나 낙엽이 있거나 했을 때 모르고 지나가시다가 넘어질 수가 있고요. 또 계절과 상관없이도 휴대폰 사용하시면서 앞을 안 보고 다니시다가 교통사고뿐만이 아니고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에 특히 낙상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낙상사고를 많이 당하시게 되죠. 이유는 이제 골 밀도가 떨어지고 칼슘이 많이 소모되어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넘어지셨을 때는 크게 다치시는 분들이 많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성분들 중에 50대 이후에 갱년기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시기가 되었을 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면 골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50대 여성에 있어서 낙상사고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성과 노인이 길거리에서 낙상사고에 의해서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집 안에서 낙상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끄러움 때문인 경우가 많지요. 바닥에 물이 있거나 바닥 타일의 재질이 아주 매끌매끌한 재질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슬리퍼가 미끄러운 재질일 때도 잘 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시면서 미끄러지는 이율이 높아지시게 되면 타일을 가능하면 미끄럽지 않은 그 울퉁불퉁한 재질로 바꿔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매트나 신호기 같은 거 이런 걸 까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이프로 약간 거칠거칠한 사포 같은 느낌이 나는 테이프도 팔게 되죠. 이런 것을 군데군데 설치하셔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세제 같은 걸 사용하시고 남아있는데 모르고 맨발로 나오시다 보면 뒤로 확 넘어지시면서 크게 다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 안에 이렇게 있는 휴대폰 많이 쓰기 때문에 전선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불 같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침대 위에서 또는 바닥에서 주무시다가 미끄러운 그 침구류를 밟고 넘어지는 경우들도 물론 발생하게 되죠. 또 화분일이나 베란다 일을 했을 때 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미끄러지는 경우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낙상사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자녀분들께서 집안의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신다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세 드신 분이나 갱년기 여성에 있어서 골밀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골다공증이라고 하지요.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등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T스코어, Z스코어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서 칼슘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지를 영상으로 파악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연령에 의한 골밀도 자체의 저하보다는 주변 환경에 의한 골밀도의 저하, 즉 칼슘의 낭비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석회화 건염이라든지 오십견이 잘 나타나는 50대 이런 뼈 질환, 관절 질환도 유리칼슘이라고 해서 석회질이 빠져나가는 과정이 이제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골 근격계의 노화가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대에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상사고가 어느 정도 크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도 다 다르게 됩니다. 가볍게 넘어져서 손바닥에 찰과상 정도를 입었다라면 소독과 이물질 제거, 깨끗한 물로 세척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균이 침투하지 않게 된다면 큰 문제 없이 치료가 될 수가 있겠죠. 소독약 정도 사용하시면 되지만 이것이 골절로 간다든지 또는 혹이 난다든지 하게 되면
멍이 크게 드는 경우도 또 좀 보기 흉하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바로 주근피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혈은 한방에서 침이나 부항을 통해서 바로 빼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좀 큰 손상을 당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중증 질환 중에 고관절 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면 거의 거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고령층에 있어서 병석에 한번 누워서 못 일어나시게 되는 계기가 고관절 골절인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크게 다치는 증례로는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압박골절은 주로 주저앉을 때 발생을 하죠. 엉덩방아를 찧을 때 요추 1번 L1이 찌그러지는 그 충격을 받기 때문에 바스러집니다. 물론 골밀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거의 거동을 못한 채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치료가 된 다음에도 만성적인 통증을, 척추 통증이 남아있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또는 뇌진탕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뇌진탕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두 개 내에 출혈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방사선적인 검사가 꼭 필요하겠고요. 골절, 뇌진탕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보폭에 있습니다. 보폭이라 하면 종종 걸음을 걸어주실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발이 앞으로 조금 나갔을 때 넘어지면 손으로 충분히 짚을 수 있는데, 좀 길게 나가는 경우에는 미처 손으로 대응을 못하고 엉덩이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뛰어가다가 넘어진다면, 뒤로 넘어질 때는 손 엉덩이가 닿기 전에 앞발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툭 튀어나가면 중심을 못 잡으면서 뒤로 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뒤통수가 먼저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다 보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시는 것이 첫 번째이시겠고요.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외출을 하기 전에는 발목 운동이라든지 종아리 근육 운동, 또는 허벅지 스쿼트 같은 런지 같은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 근육의 활성화, 혈액을 미리 돌게 하는 것이죠. 특히 하체 위주의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고 외출을 하시면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낙상사고의 종류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